한국이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요? 그게 진짜일까요? 툭하면 탄핵이고 권력자는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나라 아니냐고요. 실제로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은 실시간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한 나라의 정상이 법의 심판 아래에 놓이고 국민의 뜻으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정치학 강의실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묵직한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세계적 권위의 정치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대다수 학생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탄핵이라면 정치 불안이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교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심판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단지 투표나 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적 참여와 감시로 실현되는 것임을 한국이 증명하고 있다는 교수의 발언은 각국에서 모인 엘리트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주의는 책 속 이론일 뿐이었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살아 움직이는 현실로 보여주었다고요. 그렇다면 그날 하버드의 강의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의 시선을 붙잡은 한국의 민주주의,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교정에서 갑작스럽게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스웨터를 움켜쥐게 되는 그런 날씨였죠. 저는 국제정치학 강의를 듣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면 라이샘 강의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수님은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계셨고 매번 강의실은 긴장감 속에서도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 주제로 대한민국을 언급하셨을 때 강의실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라곤 K-팝이나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전부였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연결될 거라곤 생각조차 못한 친구들의 표정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렇다. 이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생산지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가치 위에 살아 숨쉬는 진정한 모범국가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자격으로 이곳에 와 있었고 늘 그렇듯 수업 시간에 한국 관련 주제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단순히 선거나 제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업의 시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칠판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촛불, 단어 하나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촛불이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냐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곧 조용히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촛불로 쓰였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어떤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단어 하나에 녹아든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뜨거운 눈물과 차가운 바람 속에서 흔들리던 촛불들이 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강의는 조용히 그러나 점점 뜨겁게 전개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단순히 제도적 성취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1980년 광주의 진실과 1987년 6월의 항쟁, 그리고 2016년의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국민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확장해왔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강의실은 어느새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씩 노트에 필기를 시작했고 교환학생인 저를 슬쩍 돌아보며 눈빛으로 뭔가를 묻는 듯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에서 제가 직접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교수님의 승낙을 받고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저는 서울에서 보았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시대의 변화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인용하거나 통계만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서 살아 숨쉬었던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책에서 배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이들이 삶을 걸고 지켜낸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 날 강의실은 조금 더 일찍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나의 삶 그 자체라고. 그리고는 1980년 광주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또래 친구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얼굴에 담긴 표정을 설명하며 그가 왜 거리로 나섰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독재정권에 맞서 자유를 외쳤던 그들의 용기, 그리고 그 대가로 희생당해야 했던 현실을 담담히 풀어나갔습니다. 학생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감고 듣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1987년 6월 항쟁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100만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우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겨울 촛불이 강물처럼 흘렀던 광화문 광장의 장면이 화면에 나왔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국민이 나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냈다고. 17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그러나 단 한 명의 유혈도 없이 대통령을 바꾼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발표가 끝났을 때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수님도 학생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강의실에는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박수는 점점 커졌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울컥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가 그렇게 멋진 줄 몰랐다고. 또 어떤 이는 민주주의가 그렇게 뜨겁고 치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고. 그리고 그 경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다고 말이죠. 저는 그날 이후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단지 헌법과 제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로 완성된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와서 수많은 나라의 학생들을 만나고 서로의 체제와 문화를 비교하는 가운데 저는 종종 스스로의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매체에서 묘사되는 정치적 혼란이나 갈등의 단면만을 보며 우리 민주주의를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강의실 안에서 교수님의 말 한마디, 학생들의 반응 하나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업 후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한번 발표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의 역사를, 그 뜨거운 과정을 전할 기회였고 동시에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발표 준비를 위해 광주의 진실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1980년 계엄령과 탱크,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시민들의 용기. 그들은 더 나은 나라를 꿈꾸며 광장에 나왔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실은 오랫동안 덮였지만 결국 드러났고 그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 1987년 6월 서울과 전북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호원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 아래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쟁취해낸 그날의 감동은 제 가슴에도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기억은 2016년 겨울 촛불의 바다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결의가, 절망보다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 거리에 섰고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국민은 그것을 바로잡을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앞에 증명해낸 것입니다. 당시 시위에는 노인과 아이, 노동자와 직장인, 학생과 장애인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그 다양성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았고 어떤 폭력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존재함을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평화롭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저는 발표 자료에 담았습니다.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했던 이들의 목소리와 기록을 모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증언한 생존자의 영상, 1987년 항쟁 당시의 뉴스 클립, 그리고 2016년 촛불 집회의 시민 인터뷰까지 학생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 강의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준비해온 노트와 자료가 있었지만 제 진심은 가슴속에서 꺼낸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이어질수록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는 눈물을 훔쳤고 브라질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는 나라라고요. 제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실패한 적이 없다고요. 단지 계속해서 시험 받았을 뿐이고 그 모든 시험을 국민의 힘으로 통과해냈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수업 게시판에는 한국 관련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한국의 정당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왜 시민들은 그렇게 강력한 정치적 자각을 갖고 있는지 등등. 저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단순한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헌법과 법치가 살아 숨쉬고 시민의 의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진짜 민주주의의 모델로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바빠졌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조교 역할을 맡아달라고 하셨고 한국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고 여러 국적의 학생들과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여정을 더 깊이 탐구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이 단순히 한 번의 성공적인 촛불 시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론 갈등도 있고 실망스러운 정치 현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그런 순간마다 결코 침묵하지 않는 국민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고 침묵보다 행동을 택하는 시민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그 발표 이후 저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권유로 한국 민주주의 특별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나오코, 프랑스의 클레망, 케냐에서 온 주디스까지 모두 자신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며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성실하게 답변하려 노력했고 그들이 조금씩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뿌듯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무르익어 가던 중 강한 의문을 품은 학생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대학원생 토마스였습니다. 그는 유럽 정치사에 박식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공개 세미나 도중 제게 정면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탄핵만 되면 끝입니까? 국민의 감정으로 지도자가 갈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강의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감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실망스러운 결정을 했다고 해서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드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제도 안에서 기능하는 민주주의입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의 말은 저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정말 제도 속에서 완성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적인 대중의 흐름에 의해 요동치는 것인가? 그날 이후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누군가가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토마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함께 가자고요. 그는 당황했지만 눈빛에는 흥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방학 동안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골목길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이어지는 낡은 주택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낮은 바람이 부는 오후, 그곳에는 촛불 집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토마스를 데려간 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생각을 나누며 평화롭게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장 주변의 사진전, 피켓 문구들, 그리고 그날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뒤 그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광주로 향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을 방문했고 희생자 유족과의 짧은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배웠습니다. 피로 배웠습니다. 토마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 침묵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마지막 날 우리는 한재야 운동가 출신의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도는 중요합니다. 법은 민주주의의 뼈대입니다. 하지만 그 뼈대에 피를 돌게 하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이 살아 숨쉬지 않으면 제도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날 밤 토마스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아. 왜 한국 사람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었구나. 그 책임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를 움직이게 한 거였어. 우리는 광화문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막걸리를 나누며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을 불안정한 정치의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배운 유럽식 민주주의보다도 더 뜨거운, 그리고 더 실천적인 민주주의를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뒤 토마스는 저 대신 발표를 자청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도서관에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깃발 아래에 선 시민들 속에서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발표가 끝났을 때 강의실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뒤편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이었고 치열했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감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세계에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도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학기가 끝난 후 저는 다시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분주한 도심 속에서도 그곳은 묘한 평온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와 함께 앉았던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자니 그날 나눴던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는 건 그가 마지막에 남긴 한 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설명하지 않는다. 살아간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과연 나 스스로는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일상의 일부였고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조차 되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처럼 외부에서 오는 시선은 그것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늘 도전받는 정치 속에서도 국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행동하고 변화시키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속에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마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연대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버드에 돌아와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였습니다. 고정된 형식이 아닌 매 순간 시민들의 선택으로 재구성되고 확장되는 민주주의, 그것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진짜 이유였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론 갈등도 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주의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대한민국은 그 행동의 기록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보고서는 하버드 정치학과 아카이브에 우수 사례로 보존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 글이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한국 시민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던 이들, 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를 던졌던 이들, 자신의 삶을 걸고 진실을 밝혀낸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다른 광장 위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단 한 번의 외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회의와 질문, 행동과 연대로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여정을 가장 치열하게 걸어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한국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라는 질문은 이미 스스로의 답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 묻지 않습니다. 다만 보여줄 뿐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찾으며 분열 속에서도 함께 서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이 하버드 강의실에 또 다른 한국 학생이 서게 될 겁니다. 그 학생은 더 새롭고 더 깊은 이야기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날을 상상하며 저는 조용히 광화문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얼굴과 촛불, 그리고 눈빛이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믿음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민주주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빛 속에도, 목소리 속에도, 선택 속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